자, 이제 대단원, 2단원 확률의 두 번째 중단원 조건부 확률입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확률 배웠을 때는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어. 결국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만 계산했었으면 됐고, 그때 하나만 주의할 건 다 다르게 보자.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되도록 깊이 하자 라고 얘기했었음. 자, 이제 오늘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말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냥 확률이 아니고 뭔가 조건이라는 게 부는 부여됐다의 그 부랑 생각하면 돼. 조건이 붙어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봐봐. 우리가 어제 확률을 배우면서 PA라는 기호를 공부한 저거는 바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어서 그냥 한글로 해보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요 말을 굳이 붙여보자면 요 앞에 뭐가 들어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 중에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게 바로 그냥 PA였음. 근데 오늘 공부하게 될 건 어떤 식이냐면 먼저 말로 써볼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 멘트의 차이를 느껴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길 확률 하면 그냥 위의 확률이야. 근데 오늘은 비가 왔어. 비가 오는 날에 우리가 이길 확률. 이런 식으로 앞에 뭔가 조건이 붙은 거. 그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야. 그럼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이길 확률하고 비가 올 때 이길 확률은 분명 좀 다른 게 느껴지지. 만약에 우리가 좀 수중전에 강한 팀이면 비가 올 때 이길 확률은 평소에 그냥 전체 이길 확률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팀이면 비가 올 때 이길 확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확률과는 분명 다를 거예요. 자, 이처럼 뭔가가 이미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며 기호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영어로 먼저 해볼게. 영어 전에 조금 용어 설정부터 해볼게. 자, 지금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지금 이렇게 사건 A랑 B 두 개 있거든. 이 중에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은 A야 B야. 문장상에서 B지. 이미 B가 오고 있어. 아니면 번개가 치고 있어. 이미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축구 경기에서 이긴다의 뭔가 배경이 되는 사건이지. 이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뭐뭐뭐뭐가 일어났을 때까지의 이 앞부분을 무슨 사건이라고 부를 거냐면 배경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축구 경기에서 이긴다 등등을 특정사건 이렇게 부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똑같이 확률이니까 P라고 하긴 할 건데 B라는 배경사건이 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서 어떻게 쓸 거냐면 A, 자, 세로로 짝대기 찍, 긋고 B 이렇게 쓰며 읽기는 이렇게 읽습니다. P, A, bar, B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호를 공부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것 중에 누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건이고 누가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건지 그 앞뒤만 잘 신경 쓰면 돼. 그래서 한글 순서로 읽으면 뭔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말 순서상 당연히 B가 먼저 오지 않냐. 근데 기호로 치면 B가 뒤에 오거든. 그래서 이 기호를 당연히 이런 수학 기호니 등등은 다 서양에서 만든 걸 거 아니냐. 그래서 영어식으로 말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좀 일맥상통할 거야. 어떤 식으로 영어로 읽으면 되냐면 probability of A, 근데 B가 일어났을 때, 원래 영어는 뭐뭐가 일어났을 때 이런 설명을 뒤에 붙이지 않냐. 일단 메인이 되는 걸 먼저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백그라운드인지 기호를 순서대로 읽어도 헷갈리지 않을 거야. probability of A when B occurred, B가 일어났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지. 그럼 오케이, B가 먼저 일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A인 걸 구하고 싶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배경사건, 앞에 있는 것을 특정사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는 약속이야. 봐봐. P의 A, 바 B는
B의 경우의 수 그거 분의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이게 뭐야? 잘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보면 편하다. 봐봐.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가 이렇게 있음.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었던 그냥 PA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전체, 요거 전체 중에서 요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제 전체분의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조건부 확률 A바 B라는 건 B가 일어났을 때니까 이미 B가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 더 이상 B가 일어나지 않는 바깥에를 볼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그냥 여기만 보겠다 이거야. 핑크만 봐. 핑크가 전체 집합이 돼버렸어. 그 중에서 A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는요? 여기도 원래 A이긴 한데 B 안에서의 A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B 안에서의 A는 이 교집합 부분이 맞지.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 분의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개수라고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거야. 분모 분자를 각각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NS로 나눠보면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분의 B의 경우의 수는 바로 B가 일어날 확률이요. 그 다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요. 그러니까 P의 A바 B는 만약에 원소의 개수분의 원소의 개수로 구할 거면 B의 원소의 개수 분의 A교 B의 원소의 개수로 하면 되고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전체 경우의 수 5팩, 6팩으로 나눠주면 확률분의 확률로도 구할 수 있겠다. P로 구할지 N으로 구할지는 그때만 다르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분모에는 B가 그 중에 A교 B가 들어가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뭐라고 써놨냐? 6의 약수일 확률. 를 구해보자. 이런 조건 확률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누가 백그라운드고 누가 특정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거고 어디서 끊으면 무조건 괜찮냐면 뭐뭐가 일어났을 때 뭐뭐일 때 뭔가 문맥상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에서 끊고 그게 배경사건이야. 그러니 지금은 배경사건이 뭐야? 짝수가 나왔을 때가 배경사건입니다. 내가 얘를 사건 A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이 부분을 사건 B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조건부 확률은 P 해놓고 B바 A야 A바 B야? 그렇지. 약간 영어 느낌을 하면 돼. 나는 probability of B를 구하고 싶은데 when A가 이미 일어났음 이런 식으로 영어 순으로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얘는 뭐분의 뭐가 될 거냐면 PA분의 P의 뭐라고? B 교집합 A 뒤에 있는 거 약간 백그라운드니까 분모에 깔아주시고 빠였던 부분을 교집합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 PA는 얼마야? PA라는 건 그냥 네가 주사위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야. 2분의 1이겠지 뭐. 그 다음 P의 B 교집합 A는 똑같이 생각해보면 돼. 짝수면서 뭐의 약수? 6의 약수 뭐뭐 있나? 2, 4 4는 아닌데 2랑 뭐밖에 없지? 6밖에 없네. 라는 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뭐뭐뭐일 때에서 끊고 그 앞에가 백그라운드 분모에 들어갈 거,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특정 사건 앞에 들어갈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조건부 확률을 절반만 해석을 한 거고 오른쪽에 더 중요한 얘기, 조건부 확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조건부 확률은 우서가 뭐라고 적혀 있냐? 그렇지.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의 축소이다. 표본 공간이 뭐냐 우서가?
땡!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셨는데요. 정민아, 표본 공간이 뭡니까? 책을 그러니까 잘 읽고 집에서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를 풀라고. 준겸아, 표본 공간이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조건부 확률이 왜 전체 집합의 축소인가? 다시 한번 똑같은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자, A랑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P에 A, 바, B 라고 하는 것을 원소의 개수로 써봐. N 뭐분의? N B분의 바였던 부분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거든. 뭐야? A 교집합 B. 그럼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B라는 원소의 개수 중에서 A 교 B가 차지하는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다라는 거거든. 결국 확률이 전체분의 특정이잖아. 근데 그냥 확률에서의 전체는 말 그대로 진짜 싹 다 전체였어. 근데 문장을 봐봐. 이미 B가 일어났대. 오늘 B가 온대. 그러면 우리가 B가 안 올 때 축구를 잘하든 말든이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B가 오는데 어떻게 해? B가 올 때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지. 즉 우리가 전체 집합을 그냥 365를 보지 않고 이제는 B가 오는 날로 좁혀서 보지. 그러니까 원래 전체 집합이 전체였던 게 이제는 B가 왔으니 이것만이 내 전체 집합이 된 거야.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이걸로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의 그냥 확률이야. 봐봐. B가 이미 일어났으니 나는 딴 세상 안 보고 이제 B라는 세상만 볼 거야.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거분의 이거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이 이미 축소가 됐고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조건부 확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봐봐. 방금 했었던 저 예시를 그대로 들고 와볼게.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P, B바 A야. 맞지? 이미 A라는 게 일어났지? A라는 사건이 뭔지 직접 나열해봐. 짝수 나올 사건 뭐야? 2랑 4랑 6이지. 요 중에서 B, 즉 6의 약수는 누구랑 누구의 동그라미 치면 돼? 2랑 6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렇다는 건 전체 경우의 수가 3개로 줄어들었어. 더 이상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6개가 다가 전체가 아니고 이미 짝수가 나왔다고 했으니 나의 표본 공간, 즉 전체 집합이 2, 4, 6으로 줄은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2, 6이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3분의 2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건부 확률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말로 풀이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P, A바 B는 한글로 앞으로 이렇게 말할게.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뭐 차지하는은 뭐 없애도 괜찮아. 즉 B 중에서 A의 비율이에요. 이해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더 편할 거야. 그럼 예시를 하나만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 주머니 한번 카드를 뽑아봅시다. 여기서 뽑았는데 홀수가 나왔어. 근데 그게 6 이상 1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배경사건에 해당해 이미 홀수가 나온 거지. 그러면 나는 전체 집합을 1, 2, 3, 4, 5, 6, 7, 8, 9, 10 다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면 돼? 1, 3, 5, 7, 9만 보면 돼. 근데 그 중에서 6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개야? 2개. 그럼 몇 분의 몇이겠네? 5분의 2겠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한 번만 봐봐. 홀수가 나왔을 때를 사건 B라고 하고 일부러 거꾸로 해봤다. 6 이상이 나온 사건 A라고 하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5분의 2는 P 누구바 누구야? A바 B다.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인지 누가 이미 일어났는지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기본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표본 공간의 축소. 이걸 앞으로 나는 멀티버스라고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거든. 한창 MCU가 유행할 때는 이 멀티버스라고 하면 다들 잘 알아보거든요. 요즘엔 MCU가 너무 나락을 가가지고 멀티버스라는 말 잘 안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 그지? 그래도 대충 알아먹읍시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지? 타노스가 죽은 세상하고 안 죽은 세상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기는 게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멀티버스라는 단어가. 그럼 봐봐. P에 A, 바,
A 여집합 바 B. 얘는 누구의 여사건일까요? A 바 B야, A 바 B 여야, A 여바 B 여야 뭐야? 어떤 멀티버스로 이미 진입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돼. 요거 보시면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B가 일어났지. 뭐 예를 들면 타노스가 죽은 세상인데 아이언맨이 안 죽은 거야. 그럼 그거의 여사건은 타노스가 살아있는 아예 딴 세계로 가야 돼? 아니면 일단 그 세계에서 얘기해야 돼? 그 세계에서 얘기해야 되지. 그 말은 배경사건인 B가 뒤집히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여사건이냐면 A 바 B의 여사건일 거야. 뜻으로 생각하면 편하겠지. 이미 B라는 멀티버스로 들어갔고 근데 그 중에 A냐냐 A냐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얘는 어떤 확률의 여사건일까요? A여 바 B여가 되겠지. 이미 비여집합이라는 세상으로 우리 들어가 버렸어요. 딴 세상으로 못 가. 평행세계로 못 가. 그 안에서 A냐 A 여집합이냐가 이제 합쳐서 100%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뜻을 잘 해석하면 기호로 오는 혼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공부할 거야. 크게 3개 도구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표, 두 번째는 식, 세 번째는 수형도 이렇게 3개를 공부할 거고 이것만 알면 일단 기본은 다 뗍니다. 자, 그럼 봅시다.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의 관찰. 이거 되게 쉬워. 표를 이용한 표본 공간의 축소.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사건이 2종류 정도 있었다고 치자.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A가 일어났다. A가 안 일어났다. B가 일어났다. B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A도 B도 둘 다 일어난 거니까 원소의 개수 이와 같이 표기해볼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여기는 그냥 쓸게요. A여 교 B. 그냥 바로바로 가는 거 이렇게 읽으면 돼. A 교 B여. 이쪽은 A여 교 B의 여집합이다. 맞냐? 자, 그 다음 이렇게 가로로 더해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당연히 그냥 뭐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겠어? B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겠지. B 중에 A랑 겹치는 거 A랑 겹치는 거 합치면 당연히 B 다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가로를 이거 뭐야? B여. 이 세로는 NA, 여기는 A여. 뭐 이건 뭐 전체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여기서 내가 조건부 확률 한번 관찰해 볼게. 보세요. N, A, 바, B를 해석을 해보자. P. probability. 자, 얘는 더 이상 이 전체가 진짜 전체가 아니고 누가 이제 앞으로 나의 전체가 되면 돼? B가 내 전체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B가 일어났다 라는 멀티버스. 이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찾고 싶은 거야? A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 당연히 개수분의 개수로 써보면 N 뭐분의? N B분의 뭐야? A 교 B고 실제로 우리가 배웠었던 거 그대로지. 뒤에 있는 거 밑에 써주고 바 기호는 교집합 기호로 바꿔라. 이번에 이런 거는 N이 아니라 P probability B 바 A의 여집합을 보자. 얘는 이제 나의 표본 공간이 어디로 축소된 거야? A여로 축소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A여라는 세상만 봐. 그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B가 차지하는 비율 쓰고 싶다 이거야. 그럼 뭐분의 뭐야 개수로 쓰면? NA 여분의 A여 교 B.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뒤에 있는 건 밑에 깔아주고 바를 교로 바꿔라 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가 주어지면
조건부 확률을 매우 간단하게 2세3 중에서 누구의 비율?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쉬운 유형을 먼저 배우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이 있대. 자, 여학생 100명, 그 다음에 남학생 2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100명 토탈 100 여기 쓰고요. 남학생 200명 토탈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대. 영화 A 본 사람 이렇게 표기해보고 B 본 사람 여기 표시해보고 둘 다 본 새끼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 자, 문제를 읽어보면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요.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이면 또 표를 하나씩 채워볼게. 여기 A를 본 여기가 몇 명이래? 150명. 그 중에 누가 몇 명이래? 여자가 45명. 그럼 자연스럽게 표의 빈칸 얘가 채울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얼마야? 105. 이렇게 읽으면서 채워볼게요. 그 다음 영화 B를 관람한 180명 중 오케이, 영화 B는 180명이 관찰했나 보다. 그 중에서 72명이 여학생이었다. 이게 72구나. 그러면 남자는 B 몇 명 본 거야? 108명 본 거지. 맞죠? 그 다음 여자가 총 100명인데 A는 45명, B는 이거 뭐라 했니? 72명? 72명. 근데 아무것도 안 본 여자는 없대. 그 말은 둘 다 본 게 몇 명이냐 이거? 17명. 합집합 구하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남자 중에 둘 다 본 건 13명. 그러니까 당연히 150이랑 180에서 30 빼줘야 토탈 인간수 300 이렇게 채워지겠지.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표를 채웠어. 그래 놓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냐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A, B를 둘 다 관람한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여자일 확률. 자, 뭐뭐일 때로 끊는 순간 요 앞에 있는 게 네 글자로 무슨 사건? 한글로 배경사건.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일 확률,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무슨 사건? 특정 사건. 용어는 내 수업에 따라오려면 계속 알아야 되니까 반복할게요. 이게 배경사건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이야. 자, 그러면 이미 A, B를 둘 다 본 사람에서 뽑았다라는 말이 있는 순간 300명 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제 내 눈은 내 전체 집합 어디로 가둬지면 돼? 30명으로 가둬지면 돼.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찾고 싶어? 여자. 이게 몇 분의 몇이야? 30분의 17이야. 오케이? 그러면 또 이런 예시를 해볼까? 누군가 랜덤을 하나 뽑았어. 근데 그 새끼가 남자였을 때 야, 아무나 학생 하면 나와보세요 했더니 남자였어. 근데 이 사람이 A랑 B를 둘 다 봤던 학생의 확률, 이걸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남자였을 때니까 내 표본 공간이 남자로 줄어들면 되고 그 중에서 둘 다 봤으니까 얼마야? 200분의 13. 이와 같이 표를 이용한 표본 공간의 축소는 매우 간단한 예시입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거는 어렵지가 않고 최종민이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허리 둔각으로 한 다음에 실실 잘 거면 오지 마세요. 듣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자, 그 다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해볼게. 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어렵진 않으나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아까 했었던 기본적인 식을 볼게. P에 A 바 B. 종민아 이거 뭐 분의 뭡니까? P로 불러봐. P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네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P에 A 교집합 B는 우서가 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이요. 이걸 줘놓고 이걸 PB 곱하기 PA 밥이요. 오케이. P의 B 곱하기 P의 A 밥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반면 이번에는 거꾸로 준겸이한테 P의 B바 A를 물어볼게. 이건 당연히 뭐 분해? PA분해. P의 비교 A. 물론 비교 A나 A교 B나 똑같으니까 이번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A교 B는 하고 불러줘봐. 뭐야? 자,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이 식은 이 기본 공식으로부터 그냥 이항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도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식의 의미를 좀 제대로 맛봐보자. 이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자, 좌변 보세요. 얘는 말로 하면 어떤 확률이야? A와 B가 동시에 A랑 B가 둘 다 동시에 뭐 연달아 아무튼 둘 다 일어나는 거야. 교집합의 느낌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A와 B가 편하게 둘 다라고 할게요. 둘 다 일어날 확률이야. 자, 근데 그게 이것과 같음을 좀 한글로 납득하는 게 중요해서 식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한글로 해석을 해볼게. 얘는 먼저 P, B라 함은 말 그대로 뭐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A 바 B를 다시 한번 한글로 말해봐. 그치. B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지. 약간 일종의 시계열을 나눴다, 시간을 쪼갰다고 생각하면 돼. 왼쪽은 A랑 B가 뭔가 동시에 뿅 하고 나타난 거라면 사실 순서대로 A가 일어난 다음에 그 직후에 B가 일어나도 결과로 놓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거를 좀 쪼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먼저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미 이게 일어났으니까 이제부터의 멀티버스는 B가 일어난 세상이야, 안 일어난 세상이야? 이미 일어난 세상이야. 그러니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도 이미 B가 일어난 세상에서의 이야기니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들을 곱해주면 결과적으로는 A랑 B가 둘 다 일어나 있겠네. 약간 시간 순서가 생긴 듯한 표현이야. 이해돼요? 먼저 B가 일어났음, 그 다음에 그런 멀티버스에서 A가 일어날 확률 하면 결과적으로는 A랑 B가 둘 다 일어났겠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반복해서 연습해볼게. 자,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PA는 당연히 먼저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 다음 P의 B바 A라고 하는 건 누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B가 일어날 확률. 이번에는 이 노란색 표현은 시계열상 누가 먼저 일어났다는 느낌이야. A가 일어나고 이제 그 멀티버스 속에서 우리가 B가 추가로 일어나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지. 자, 이렇게 말로 해보면 뭔가 뭐야? 조건부 확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서 되게 복잡한 얘기 같은데 우리 이미 살면서 많이 했었던 거예요. 봐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주머니에 레드 공이 4개 있고요. 화이트 공이 2개 있습니다. 네가 먼저 뽑고 너가 먼저 뽑고 내가 먼저 뽑는 순으로 1개씩을 뽑을 거예요. 근데 둘 다 레드를 한번 뽑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행은 비복원 추출로 할 겁니다. 우서가 비복원 추출이 갑자기 뭐였지? 다시 안 넣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런 개념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야, 맨 처음 너 레드 꺼내봐봐. 몇 분의 몇이요? 6분의 4. 그럼 그 다음에 주머니 몇 개로 줄었어? 5개로 줄었어. 그리고 레드도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해가지고 이거 뭐 30분의 12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지? 이 과정이 사실은 확률의 곱셈 정리였다는 거야. 왜? 이 5분의 3은 그냥 네가 주머니에서 레드 꺼낼 확률이니? 아니지. 그냥 네가 주머니에서 그냥 쑥 뽑으면 원래 몇 분의 몇이 해야 돼? 6분의 4 해야 되지. 근데 5분의 3으로 바뀐 이유는 뭐야? 이미 앞에 사람이 뽑아버렸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 얘는 probability of 너가 그냥 레드를 뽑을 확률이야. 근데 얘는 굳이 기호로 쓰자면 누구 봐 뭐인 거야? 내가 뽑을 확률인지 이미 뭐가 일어났어? 너가 뽑았어. 이런 확률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써왔던 그 많은 것들이 꽤 확률의 곱셈 정리였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를 좀 깊이 알게 되면 많은 문제가 확률이 곱셈정리로 풀려. 아까 테스트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 1, 2, 3, 4, 5를 줄 세울 거야. 근데 세컨드에는 2가 오고 그 다음에 포스에는 4가 온다. 이런 확률이 있었지. 이거 어떻게 했었으면 되냐면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일단 맨 처음에 숫자 집어넣는다고 칠 때 5개 중에 아무거나 툭 던질 건데 딱 2가 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였어. 그 다음 여기에 이제 4가 들어올 확률 구할 건데 그냥 랜덤으로 그냥 5개 중에 하나 던지면 5분의 2였어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했어 이거? 4분의로 바꿨어요.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얼마? 1. 또다시 여기가 그냥 아무런 배경사건 없이 그냥 여기에 4올 확률 얼마냐 하면 5분의 1이야. 근데 내가 4분의 1 했던 건 뭐야? 이미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4분의 1이란 것이 사실 그냥 확률이었다, 조건부 확률이었다. 조건부 확률. 어떤 확률이냐면 이미 세컨드에 2가 와 있을 때 그 다음에 4번째에 4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이런 건 상식, 직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를 한번 기호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냐? 그러면 결국 조건부 확률은 어떤 식의 관찰도 가능하냐? A랑 B가 둘 다 일어나는 것을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시간을 구분지어서 관찰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관찰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수형도를 한번 봐볼 겁니다. 2번, 3번 식변형 중에 먼저 쉬운 것부터 하게 수형도를 먼저 봐요. 3번 수형도. 자, 이제 이쪽 풀이를 실제 문제에서 많이 쓸 겁니다. 표로 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표로는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못 풀고요.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수형도. 내가 이 수형도는 멀티버스라고 계속 표현할 겁니다. 멀티버스를 관찰해보자. 자, 그럼 봐봐. 사건 A랑 B가 일어날 건데 A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일어난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멀티버스가 펼쳐지는지 생각해보자. 자, 맨 처음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미 멀티버스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지. 그 다음 B가 왔을 때라고 할까? B가 온 다음에 내가 축구를 이길 수도 있고 축구를 질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로 B가 안 온 날에 축구를 이길 수도 있고 축구를 질 수도 있겠지. 당연히 사건이 두 개니까 멀티버스가 총 몇 개로 열려요? 4개로 열리지. 아까 저 표에서 칸이 4개인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수형도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 보자. 요 멀티버스는 결과적으로 어떤 세계관이야? A랑 B랑 둘 다 일어난 세계관이지. 그러니 이쪽 멀티버스로 가게 될 확률은 뭐냐면 P의 A 교 B일 겁니다. 이쪽 멀티버스로 도착할 확률은 뭐야? A 교 B여일 거야. 이쪽 멀티버스는 A여 교 B일 거고 이쪽 멀티버스는 A여에다가 B의 여집합 이런 멀티버스일 거야. 맞냐? 근데 이제 얘를 차곡차곡 한 단계씩 끊어보면 맨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A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PA 곱하기야. 그 다음 중요한 게 요 확률이 그냥 PB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이미 뭐가 일어나 버렸어요. A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요 확률은 A가 일어났다고 하는 멀티버스 중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식은 우리가 한 가지 여러 번 봤었던 이 식과 맞아요. 지금 결과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멀티버스를 열어놓고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 자, 그럼 하나만 더 써볼게. 얘는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 A의 여집합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 이제 어떤 멀티버스 속에서 A여라는 세상에서 B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났을 확률을 구해라. 말로 생각해봐. 어떤 멀티버스 속을 지켜보라는 거야? B가 일어난 멀티버스를 보래.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B가 일어난 멀티버스는 몇 번, 몇 번이야? 1번, 그렇지. 1번과 3번이죠. 그중 A가 일어난 건 몇 번이야? 1번. 그러니 이와 같은 멘트가 나오면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냐면 그냥 기호는 생략하고 1번 플러스 3번 중에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될 일이 앞으로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형도, 즉 멀티버스 관찰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봐봐. 이거 뭐봐 뭐임? 그게 1번 더하기 3번 얘 더하기 얘 분의 얘 레잖냐. 그거를 이제는 수형도 없이 식으로만 한번 해볼게. 그게 이제 2번이고 조금 더 식으로만 한 게 좀 귀찮아 보이니까 일부러 늦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했던 거 다 하면 돼. 자, 식을 이용한 조건 확률의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야금야금 연습할 거니까 봐라잉. 먼저 A라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놓고 B라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놓으면 A라는 영역은 왼쪽하고 오른쪽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냐? 그거를 나눠서 한번 써볼게. P의 A는 이 부분 뭐라고 표기하면 되냐? 마이너스 쓰지 맙시다. A교 B여랑 뭐야? A교 B의 합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방금 조건부 확률 셌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 P의 A 바 B가 우서가 뭐 분의 뭐야? P2분의 PA교비요. 처음에는 기호가 안 익숙할 거라서 미리 써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냐면 P의 A 교집합 B는 뭐 곱하기 뭐냐? PB 곱하기 PA가 오케이. 뭐 순서에 굳이 상관없어서 A 바 B 곱하기 P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냥 이게 머릿속으로 P, B분의 약분되고 A교 B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따라서 비슷한 원리로 P의 A교 B의 여집합은 누구 곱하기 누구로 쓸 수 있나? PB여 곱하기 오케이. A 바 B여 먼저 써볼게. 이거 곱하기 PB여. B여.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니까 약분 될 거고 A교 B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냐? 자, 그러면 이 두 개 정도의 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게. 잘 보이는데 봅시다. P의 A 바 B를 지금부터 식 변형을 해볼 거예요. 이 식 변형은 집에서 꼭 한번 하면서 한번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준겸씨 이거 뭐 분의 뭡니까? 이 부분 암기하셔야 된다. 잘 봐라. A교 B야. 자, 그런데 B는 P를 얘랑 얘로 쪼갤 수 있었던 것처럼 B도 두 개로 쪼개봐. B가 A랑 공통인 곳 따로 어디도 있는 거야? B교 A여도 있겠지.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한번 자리를 바꿔볼게. P의 B교 A라고. 바꿔도 다른 건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B 교집합 A를 내가 이렇게 써볼 거야. P의 B 바 A 곱하기 하면 뭐냐? PA. 그치. 그 다음 이쪽은 P의 B 바 A여 곱하기 하면 뭐냐? PA요. P의 A여. 그 다음 분자는 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이거 베껴 씁시다. B 바 A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게 조건부 확률 쪽에서 식변형에서 알아야 되는 가장 어려운 식이야. 이거보다 더 이상 어려운 건 없음. 근데 단계별로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 않았어. 너네 이거 쪼개든 거 충분히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했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으니 교집합은 이걸로 구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그거 조합한 거야. 분모 쪼개주고 각각을 조건부 확률 곱하기 뭐시기로 표현해준 거. 그럼 이 식이 갖는 의미는 뭐냐? 특히 문과로 진학하시거나 통계학과로 진학하시는 분은 대학교 때 이 이름을 반드시 들어볼 텐데 베이즈 정리라는 거예요. 베이즈 정리. 이름을 알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대신 뭐 학교에서 분명 한 번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거고 교과서 읽어보기 같은 게 분명히 있고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배경사건이 뭡니까? B.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A가 축구에서 이긴다라고 하고 B가 비가 오는 날이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확률은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이지. 근데 그거를 그냥 식변형 하고 따라서 이 식까지 도달을 해보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들이 다 배경사건이 뭐로 바뀌었냐? 말로 해보면 이거야.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구할 때 내가 반대로 뭐만 알아도 구할 수 있다는 거냐면 이겼을 때 비가 왔었는지 졌을 때 비가 왔었는지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할 수 있다야. 말로 해보면 되게 다른 얘기거든. 비가 왔을 때 이기는 거 이겼을 때 비가 왔다. 이거 둘이 분명 다른 거 알지? 근데 서로 동떨어져 있는 배경사건이 뒤집혀 있는 관계 같은 거가 식으로 엮여서 얘네들의 조합으로 저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이건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가면 무조건 한 번쯤은 어느 계열로 가도 듣긴 할 겁니다. 이공계로 가도 통계는 살짝 발 담글 거고요. 문과시면 당연히 통계학과 들을 거고요. 그래서 뭐 머리 한켠에 베이지 정리와 이름 정도는 좀 쟁여 두시고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얘를 차분차분 이렇게 식으로 변형해 나갈 수는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이 좀 필요하지. 이렇게만 해놓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9페이지부터 이제 조건부 확률 쪽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몇 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비뽑기는 평등하다. 자, 예를 들어서 보자. 10장의 제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장이 당첨이야. 8장은 꽝입니다. 근데 그때 A랑 B가 순서대로 한 장씩의 제비를 뽑을 건데요.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입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볼게. 방금 배운 식이랑 아까 했었던 멀티버스 수형도 둘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식을 이용해서 내가 뭘 구해보고 싶냐? 이걸 구해보고 싶어. A가 먼저 뽑고 B가 두 번째로 뽑을까? 얘가 first고 얘가 second입니다.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P, B는 여기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해봐. 뭐랑 뭐의 합으로 쪼갤 수 있나? 비교 A랑 비교 A여로 쪼갤 수 있을 거야. 근데 비교 A란 무엇이냐 하면 B바 A 곱하기 뭐야? PA 플러스 B바 A여 곱하기 뭐야? 이거겠지? 이렇게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확률을 하나씩 구해볼게. 자, 먼저 A가 당첨될 확률 10장 중에 2장이니까 10분의 몇? 10분의 2. 그 다음 이거를 한글로 종민이가 해석해봐. 어떤 상황이야 이거?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겠지.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미 A는 당첨돼버렸어요. 주머니 속에는 제비가 몇 장밖에 안 남아있고 9장. 근데 당첨 제비도 줄었을 거 아니냐. 몇 장으로? 한 장으로. 플러스 이쪽은 이번에는 A가 꽝점이래. 꽝점. 낙첨됐어. 낙첨. 낙첨될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8. 자, 그 다음 준겸아 이 상황이 한글로 뭐야?
오케이. 그러면 A가 낙첨됐어요. 일단 제비는 9개로 줄은 건 맞는데 당첨 제비는 여전히 몇 개 있나? 2개 있을 거야. 해주면 얼마일 거냐면 90분의 18이니까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멀티버스, 즉 수형도로 좀 빠르게 해볼게. 아무래도 당연히 그림 그려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어떤 멀티버스가 열릴 거냐? 첫 번째, A가 당첨되거나 A가 당첨이 안 되거나, 그 멀티버스 속에서 당연히 B가 당첨되거나 B가 낙첨되거나, 마찬가지로 B가 당첨이 되거나 B가 낙첨이 되거나 할 거예요. 맞냐? 자, 그러면 먼저 이거를 구해보자. A 당첨될 확률 얼마? 10분의 9. 그 세상 속에서 B가 당첨되려면 9분의 1. 10분의 9. 이야, 개꿀인디. 10분의 2. 자, 그 다음 A가 낙첨됐다인 세상은 일단 얼마야? 10분의 8이 일어나야 이쪽 멀티버스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 이쪽 멀티버스로 가려면 9개 중에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해서 둘이 더하면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두 번째 사람 B가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이고, 여기서 재밌는 건 첫 번째 뽑은 사람의 당첨 확률도 얼마야? A의 당첨 확률도 얼마야? 5분의 1이지. 그리고 두 번째 B도 5분의 1, 즉 한 번 뽑고 다시 덜어 안 집어넣는 그런 비복원 추출해서의 제비 뽑기는 네가 몇 번째 뽑든 간에 확률이 항상 일정합니다. 세 번째 뽑아도 5분의 1이고요. 네 번째 뽑아도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제비 뽑기 하자 했을 때 굳이 내가 먼저 뽑을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확률은 동일해요. 라는 게 이제 제비 뽑기라는 곳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조건부 확률을 포함한 배경 지식입니다. 알아두면 재밌을 겁니다. 30명 중에서 당첨자가 5개 있는데 제가 네가 몇 번째 뽑든 간에 30분의 5예요. 앞에서 당첨자가 앞에서 다 뽑아서 그니까 6분의 1이니까 6분의 5에 걸린 거지 네가. 운 짜쁘게 그게 걸린 거예요. 이거는 좀 직관이랑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 이상하지, 그래도 무조건 먼저 뽑아야 이득 아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어디 가서 낚이지 마세요. 먼저 막 달려가, 저 하등한 것들, 저 확률은 똑같은데 하면서 이제 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돼. 그러다가 앞에서 미리 뽑아버리면 재수가 없었던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복잡한 상황에서의 조건 확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밑에 있는 예시는 학교 내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심지어 수리논술 같은 데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이 상경계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문수리논술에서 되게 자주 나왔었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 어떤 암 진단기계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고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0%고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의 10%인 집단에서 이 검사를 진행했는데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확률을 구해보자.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확률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 문장으로 표현된 걸 내가 식으로 어떻게 잘 바꿀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방금 네 줄의 글을 읽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두 종류 있습니다. 뭐란 뭔가요?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다는 결국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것들을 구성한 더 기본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 굵직하게 두 개만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는 건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하나 중요하겠네. 또 그치, 이 사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뭐 진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두 개가 지금 굵직한 사건이야. 따라서 한번 식으로 해볼 텐데요. 문장을 수식으로 바꿔서 기호로만 풀면 머리가 안 복잡하잖아. 막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 암을 걸린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 너무 헷갈리니까 기호화 할 겁니다. 자, 중요한 사건이 뭐냐? 암에 걸림. 내가 이거를 캔서니까 C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진단받았다. 이거 그냥 양성이라고 할게.
양성 판정이 뭐야? 너 걸렸어요? 라고 하는 게 양성이고 너 안 걸려서 깨끗해요? 하는 게 음성입니다. 거꾸로. 알고 있지? 코로나 때 우리 다 겪어서 알겠다. 그지? 자, 질문입니다. 판정하다 또는 진단하다. 영어로 뭘까요? 병원 같은 곳에서 진단합니다. 이런. 미안해 단어장은 안 했다. 종민 알아요? 뭔데요? 말하시고 있어. 디오스는 LG 가전이고요. 냉장고 이름이 디오스고요. 비슷해. 다이아그 스펠링 모르겠다. 다이아그노즈인가 뭐 이럴 거야. 진단하다. 따라서 진단한다는 이제 D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의 이름을 붙여놓고 당연히 암에 안 걸렸다는 뭐라고 하면 되니까 C에 여집합이라고 하면 되고 너 음성이야는 D에 여집합이라고 하면 되니까 이거면 충분해. 자,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장을 기호로 바꿔볼 거야.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한다가 95%. 그러면 0.95라는 건 어떤 확률이지? 자, 이미 일어난 사건이 뭐야, 이 사람? 방송인 사람. 이미 일어난 게 뭐야, 이거? 문장을 잘 읽어봐. 이거 독해력이야, 독해력. 암에 걸린 사람. 그렇지, 이미 걸렸어, 이 사람은. 근데 걔를 걸렸습니다 하고 할 거니까. 캔서인 사람을 다이아그노즈 한다지. 디바씨가 0.9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우석이 0.9, 즉 90%는 어떤 확률일까요?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대. D여가 C여. 그렇지. C여, 안 걸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음성이에요. D여. 이렇게 되는 게 이제 0.9예요. 그 다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의 10%다라는 건 어떤 확률이 0.1이라는 거야? 그냥 PC. 그치? 캔서 걸릴 확률이 10분의 1이다, 여기서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또 뭔지 준겸아 한번 불러주세요. 실제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와, 그것만 보고 해도 됩니까? 그러면 C 아니에요.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 음흠.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P의 C 바디. 자, 먼저 배경사건, 진단받았다. 그 사람이 실제로 암이다. C바디가 맞네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배경사건이 C, D 중에 어느 쪽입니까? C.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배경사건이 뭡니까? D. 이처럼 배경사건이 뒤집혀 있는 것을 구하는 게 바로 이 식변형 베이지 정리입니다.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얘는 P의 뭐분의? PD분의 C 교 D. 그 다음 얘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D는 D 교 C랑 누구의 합이야? D교 C여. 그렇지. D 교 C요. 벤다이어그램 생각해서 쪼개면 돼. 분자는 똑같은데 이제 순서만 이렇게 D 교 C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은 D 교 C는 P의 D 바 C 곱하기 뭐야? PC 플러스 이쪽은 D 바 C 여 곱하기 P의 C의 여집합. 와우, 좁아. 그 다음 분자는 여기 똑같네. P의 D 바 C 곱하기 PC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이제 기호만 보면 되니까 막 걸린 새끼가 안 걸렸다, 안 걸린 새끼가 걸렸다, 이거 이제 더 이상 복잡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D 바 C 얼마냐? 0.95. PC 얼마냐? 0.1.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D 바 C 여는 얘의 여집합이야, 얘의 여집합이야? 아래쪽 거야. 뭘 보라고 해서 어떤 멀티버스인지를 보라고. 이건 C 여인 세상이야. 거기서 D랑 D 여야. 그래서 이게 얼마야? 0.1. 그 다음 C 여는 당연히 0.9. 그렇지. 암은 90%의 확률로 안 걸린다. 그 다음 분자는 여기랑 똑같네를 보면 핑크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0.95 곱하기 0.1이다. 맞니? 자, 그러면 어차피 다 0.1씩은 다 똑같으니까 100배 해버리자. 95. 이거 지우고 얘 10배 90.
그러면 5로 약분하자. 19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을 이용해서 배경사건을 뒤집어서 구한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짓.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렇게 기호를 복잡하게 변형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저기 2번 식 이용 부분을 가르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르게 풀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어볼 수도 있냐면 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표가 제일 쉽다고 했다. 이게 제일 쉬울 거야. 봐봐. 표는 캔서의 여집합, 다이아그노즈의 여집합, 이렇게 표를 만들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 내가 채울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먼저 그냥 우리 전체 인간에게 100명이라고 편하게 할게. 그러면 캔서에 걸린 사람은 몇 명인 거야? 10명. 그럼 캔서 아닌 사람은 90명.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무슨 말인지를 저 표에서 봅시다. 어떤 멀티버스만 봐야 돼? 10. 그렇다면 10이란다. C. 요 멀티버스를 봐야 돼. 그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거? D가 차지하는 비율이 95%래. 그럼 이제 10에 95면 편의상 이렇게 할까? 뭐 1000명이라고 보면 되겠지. 몇 명인 거야? 95명. 그럼 자연스레 비어있는 건 5명. 그 다음 얘는 어떤 멀티버스 봐야 돼? C 여집합 봐야 돼. C 여집합이라는 세상 속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D 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근데 900명에 90%면 오메 많다잉. 자,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는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 C바 D야. 어떤 세상만 보면 돼? D의 세상만 봐야 되고, 그 중에 누구? C. 몇 분의 몇이야? 185분의 95.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초가 총 3가지 관찰법을 배운 거야. 첫 번째는 뭐야? 표. 두 번째는 수형도. 그 다음에 시, 이렇게 3개를 배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식보단 당연히 가능하다면 표가 제일 편하고 수형도가 더 제일 편할 텐데, 표는 좀 이런 단순한 상황일 때만 쓸 수가 있어서 거의 어려운 문제 풀 때 못 쓰고 오히려 수형도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수형도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표가 4칸 만들어진 이유는 뭐겠어? 사건이 몇 개라? 2개라. 그럼 사건이 3개면? 바보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 8개. 왜냐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멀티버스 열려봐. 2, 넷,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건이 3개면 더 이상 표를 못 써요. 왜냐면 3D로 그려야 되거든. X축, Y축 말고 Z축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3D로 못 그린단 말이야. 이제 굳이 그리자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개빡세다. 근데 할만한데. 너 시험 풀고 나는 시험 풀고 있어. 이렇게 이제 8칸짜리가 있어야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기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C는 안 일어난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수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건이 3개, 4개 이렇게 많아지면 표는 더 이상 못 풀어. 그러니까 표는 간단한 것만 풀 수 있다고 했고, 사건이 많아지면 수형도를 그려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배달앱에서는 리뷰를 작성하면 80%의 확률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리뷰를 작성하지 않으면 40%의 확률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써볼게. 리뷰를 썼어요. 그러면 80%의 확률로 쿠폰을 받아요. 그 다음 리뷰를 작성하지 않으면, 리뷰를 안 쓰면 40%의 확률로 쿠폰을 받아요. 나는 배달이 제 시간에 오면 60%의 확률로 리뷰 작성. 제 시간이 오면 60%의 확률로 리뷰를 쓰고요. 만약에 배달이 늦게 와 지각을 하면 20%의 확률로 리뷰를 쓴대요. 그 다음 배달기사님은
배달기사님은 90%의 확률로 제 시간이고, 그럼 바꿔 말하면 몇 프로의 확률로 지각한다, 이 사람은? 10%의 확률로는 이제 지각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어느 날 쿠폰에 당첨됐을 때 내가 리뷰를 안 썼대요. 그럴 확률을 구하래. 그럼 내가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거거든. probability of 리뷰를 작성 안 했습니다. 바 쿠폰에는 당첨이 됐습니다야. 이거를 식으로 하기엔 너무 뭔가 모르겠고, 표로 하기에도 지금 사건이 총 3개 있거든. 배달 와야 되고, 리뷰 써야 되고, 쿠폰도 확률적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형도를 한번 써볼 거야. 자, 수형도라는 건 시간 흐름을 내가 정하겠다는 뜻이거든. 맨 먼저 뭐가 일어나? 배달. 이게 지각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가 그거 보고 리뷰 쓸지 말지. 그 다음에 이제 쿠폰을 받을지 말지도 이제 로또야. 자, 그럼 해봅시다. 멀티버스 열어볼게. 자, 배달이 제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지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멀티버스 속에서 나는 기분 좋아서 리뷰를 쓸 수도, 기분 나빠서 리뷰를 안 쓸지도, 지각해가지고 화내려고 리뷰를 쓸지도, 망하든지 말든지 리뷰를 안 쓸 수도 있고, 또 이 멀티버스에서 이제 쿠폰에 당첨되거나 쿠폰 안 되거나, 마찬가지로 쿠폰 되거나 쿠폰 안 되거나, 마찬가지로 쿠폰 되거나 쿠폰 안 되거나, 아이고야, 쿠폰 되거나 쿠폰 안 되거나, 이렇게 총 8가지의 멀티버스가 있습니다. 이 중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보자. 이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쿠폰이 됐대. 그럼 일단 이 8개 멀티버스 중 쿠폰이 된 세계관은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쿠폰이 된 세계관은 4개입니다. 근데 그중 뭘 찾고 싶어? 리뷰는 안 쓴 거. 1, 2, 3, 4 중에 몇 번이 리뷰 안 썼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어요. 핑크 구하고 노랑도 구하면 돼. 근데 당연히 노랑은 핑크 중에 하나니까 4개만 구하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라는 멀티버스, 이 전체 집합 중 노랑이 차지하는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해보자. 먼저 제 시간에 올 확률 얼마야? 90%. 제 시간에 왔는데 내가 리뷰를 썼어 안 썼어? 썼지. 그럴 확률은 0.6. 리뷰를 썼더니 쿠폰이 됐어. 리뷰를 썼더니 쿠폰이 됐어. 얼마야? 0.8. 자, 이제 이 세계관. 일단 제 시간에 와야 돼. 0.9. 리뷰를 안 썼어. 근데 제 시간에 오긴 했지. 그러면 제 시간에 온 쪽의 여사건 봐야 돼? 안 온 쪽의 여사건 봐야 돼? 얘 여사건이지. 오긴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썼어. 얼마야? 0.4. 자, 리뷰를 안 썼더니 쿠폰이 됐어는 얼마야? 0.4겠네. 자, 그럼 이쪽 멀티버스 일단 지각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지각해서 내가 리뷰 썼어요. 0.2. 0.2네. 리뷰를 썼더니 당첨이 됐어요. 0.8이네. 자, 지각은 아까랑 똑같게 0.1일 거고, 그 다음에 지각해서 리뷰 안 썼음. 얼마게? 얘 6건 0.8이지. 0.8. 리뷰를 안 썼는데도 주셨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멀티버스가 쫙 펼쳐진다. 이 멀티버스라는 단어를 꼭 인지를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부 확률의 단원의 절반입니다. 절반.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뒤로 더 많은 걸 배울 텐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습 문제들을 풀어 드릴 테니 쉬는 시간 후에 한번 문제를 봅시다. 그 사이 한번 쭉 한 번만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쉬세요.